안녕하세요. 킴스아트 김용대입니다. 오늘은 인물 그리기 첫 시간으로 눈을 그려보겠습니다. 바로 이 눈입니다. 준비물은 우선 연필 5자루입니다. HB, 2B, 4B, 6B, 8B를 준비합니다. 다음은 전동지우개입니다. 이건 배터리를 교체할 필요가 없는 충전식이라서 아주 편합니다. 그 다음에 티슈 한 장, 그리고 반죽형 지우개, 색을 섞는 데 쓰는 블렌딩 스탬프, 마지막으로 전동 연필깎이입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스케치엔 HB나 EB 연필을 사용합니다. 스케치를 정확하게 하는 건 매우 어렵고 많은 부분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초심자의 경우엔 더욱 그러하죠. 이런 현상을 고려하면 스케치용 연필은 연해하고 또한 잘 지워져야 합니다. 연필심의 길이는 최소 1cm 정도는 돼야 그리기에 좋습니다. 가능하면 연필을 뉘어서 스케치하십시오. 넓고 부드러운 선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 스케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직선을 사용하여 대상의 형태를 단순하게 포착한다 라는 것입니다. 언뜻 어려워 보여도 직선이 곡선보다 훨씬 그리기 쉽거든요. 하지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려 하는 대상이 곡면의 물체라면 직선은 정확한 곡선을 표현하기 위한 예비 스케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눈의 윤곽이 잡혔으면 연필을 글씨 쓰듯 고쳐 잡습니다. 진한 색이 들어갈 곳은 강하게, 연한 색이 들어갈 곳은 약하게 그려주죠. 이건 이제 곧 명암 처리를 시작하겠다는 신호탄 같은 겁니다. 대략적인 어둠을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명암을 구분짓기 시작합니다. 명암을 처리할 때는 가장 어두운 곳부터 칠합니다. 보통 4B 이상을 어두운 곳에 쓰고 HB와 EB는 밝거나 중간 정도의 톤을 가진 것을 처리합니다. 동공과 홍채는 6B로 처리합니다. 빛이 통과하는 동공은 진하게,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홍채는 조금 약하게 칠해줍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4B 연필 하나로 그리기도 하는데 괜히 경도를 달리하는 다양한 연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쓰임새에 맞는 연필을 선택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쌍꺼풀은 접혀 들어간 부위로 갈수록 점점 어두워집니다. 지금은 대략적인 톤만 주고 말았지만 쌍꺼풀 부위는 완성할 때까지 정말 중요하게 처리해야 할 부위입니다. 흰자위는 HB로 칠해줍니다. 한번 칠한 뒤 다시 덧칠할 때는 선의 방향도 이렇게 달리 해주는 게 좋습니다. 어슷하게 교차시키는 거죠. 모든 선이 한 방향으로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척이나 어색하겠죠? 가장 자연스러운 게 가장 편안합니다. 눈은 블렌딩 스탬프로 부드럽게 문지릅니다.
인체 중에 가장 보드라운 투명막으로 쌓인 것이니 피부와 같은 질감이어선 곤란하겠죠. 이젠 눈썹도 약간의 밑칠을 하고 피부 또한 적절한 톤을 잡아줍니다. 눈 주위의 굴곡에 따라 변화하는 미묘한 명암의 변화도 조금씩 찾아 들어갑니다. 속눈썹은 눈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길고 진한 속눈썹은 시선의 깊이를 더해주고 그윽한 느낌까지 주지요. 속눈썹의 뿌리와 끝은 그 두께가 다릅니다. 뿌리 쪽은 진하게 눌렀다가 끝으로 가면서 힘을 빼주면 제대로 된 속눈썹을 그릴 수 있습니다. 눈동자의 홍채를 비롯하여 동공에 비친 속눈썹과 조명도 그려줄 때입니다. 사비와 6비를 사용합니다. 눈동자의 가장자리는 절대로 뚜렷하지 않습니다. 마치 희미한 안개가 낀 듯 흐릿하게 처리해야만 사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여긴 HB가 담당합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매 순간 중요하지 않을 때가 없지만 특히나 묘사에 들어가는 지금 이 순간이 그림의 깊이를 결정해 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관찰하고 자주 비교하세요. 그림을 시작하고 현재까지 1시간 남짓 지났고 이때쯤이면 집중력도 약간 떨어질 시간이죠. 이럴 땐 잠시 연필을 놓고 한숨 돌려도 좋습니다. 그림으로부터도 약간 떨어져서 보세요. 그릴 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비로소 보일 때가 있으니까요. 전동지 요괴를 허술하게 지면 그 회진력 때문에 그림 위에 지익한 흔적을 남기기도 하니 약간 힘껏 지워야 합니다. 또한 전동지 요괴를 지우는 도구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얀 연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우는 게 아니라 그리는 도구를 생각하면 지우개의 활용도가 훨씬 다양해질 거예요. 속눈썹 그리는 걸 크게 당겨 볼까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뿌리 부분은 진하며 두껍고 끝 부분은 연하고 가늘죠. 눈썹을 하나의 획으로 그릴 수도 있지만 저는 힘의 강약을 통해 잘게 이어 그리는 걸 좋아합니다.
눈의 묘사가 어느 정도 되었다면 그와 걸맞게 주변도 비등하게 보조를 맞춰줍니다. 지금 칠하고 있는 눈가의 굴곡과 거의 손대지 않았던 눈썹, 밑색만 넣어놓은 아랫눈꺼풀도 더 늦기 전에 처리합니다. 눈썹은 거의 진도가 나가지 않은 곳이어서 먼저 밑색부터 넣습니다. 눈 주변도 피부에 걸맞는 톤을 찾아줍니다. 전동지우개로 아랫눈꺼풀의 밝은 라인을 그리고 있지만 잘 보면 회전력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가느다란 지우개심을 일반 지우개처럼 쓸 뿐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눈썹과 아랫눈꺼풀 정도입니다. 영상을 조금만 빨리 돌려볼까요? 아랫눈꺼풀의 속눈썹은 윗눈꺼풀보다 가늘고 조금 짧습니다. 아이섀도우의 화장 흔적이 살짝 남은 것도 잘 표현해 줘야 합니다. 그림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수록 전체적인 완성도뿐만 아니라 세부 묘사의 꼼꼼함도 돋보이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건 대부분 디테일 속에 숨어 있죠. 대표적인 조형의 요소는 점, 선, 면이지요. 우린 이 가운데 선을 이용해 칠을 하고 그 선들을 이어붙여 면을 표현하곤 했는데 점은 정말 관심밖이었죠. 하지만 지금처럼 피부나 기타의 대상을 표현할 때 점을 적절히 사용하면 그 표현의 재미가 한결 풍부해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완성이 가까워질수록 연필심은 절대적으로 뾰족해야 합니다. 저는 늘 전동기 연필깎이를 옆에 두고 심이 무뎌질 때마다 날카롭게 갈아 사용합니다. 심이 날카로운 연필만이 섬세한 표현을 가능케 하거든요. 자, 이제 편안하게 그림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잠깐 지켜볼까요?
눈썹의 부족한 톤을 사비로 덧칠해 끌어냅니다. 한 올 한 올의 눈썹은 덧칠 과정이 충분하다 느꼈을 때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덧칠이 끝나면 눈에 띄는 선들을 블렌딩 스탬프로 부드럽게 섞어주고 눈썹을 묘사합니다. 완성 일보 직전입니다. 마지막 마무리 작업엔 손가락까지 동원됩니다. 손가락으로 가볍게 비비는 건 아주 조금만 색을 섞을 때 사용하는 오래된 스킬입니다. 밝게 튀었던 눈두덩이도 약간 어둡게 만들어 눈썹과 눈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합니다. (3시간에) 걸친 작업이 드디어 끝났습니다.